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 계속해서 운임공표제 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뭐 제대로 잘 설명 안 해주시고 그냥 화만 내고. 아니 내가 앞 시간에 너무 검색한다고 시간이 많이 지난 바람에 얘기를 안 했는데 사실 이 해운 운임공표제에서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15일 안에 예. 15일 전에 운임을 공표라는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15일 전에 미리 공표를 해야 그 운임으로 적용할 수 있다. 운송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근데 그 얘기가 보도자료에 아예 없어요. 그럼 그건 그 규정이 적용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지. 그게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그러면은 급한 당장 내가 뭐 한 며칠 뒤에 실을 화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임 내고는 안 되고 미리 내고를 갖다 해놨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우리 조관께서 미팅했던 그 영국 신사분하고 인도 예를 들면 인도로 이제 가는 화물을 이제 드디어 다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운임을 이제 선사에 물어봤어. 그러니까 공표 운임이 1000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신사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중국에서 나갈 때는 800이었는데 한국에서 1000불이면 안 돼요. 내가 1000불이 나요. 그래서 이제 선사에 얘기했습니다. 이게 중국하고 지금 경쟁이기 때문에 800을 해야 됩니다. 해서 이제 선사에서 800으로 운임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오케이 부킹 갑니다 했더니만 선사에서 하는 말이 15일 뒤에 오세요 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지. 일단은 그러면은 뭐 방법은 그게 있잖아요. 그 800으로 하고 나중에 다음에 싸게 해준다. 그거 안 된다고 돼 있었잖아요. 금지 규정에. 아니 다음에 저기 할인 적용해주면 안 돼요? 금지 규정에 하면 안 된다 돼 있잖아. 지금은 그 가격으로 하고 그러니까 다음에 좀 반영해달라 그것도 안 되고. 하여간 이게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1000불에 실어야 돼요 그냥. 그럼 일단 이번엔 1000불에 실고. 아니면은 중국에서 가야 돼 그냥. 한국 안 팔고. 중국에 보냈다가 다시 중국에서. 아니 보내지. 중국산 보내야 된다고. 한국산 보내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야. 사실 운임내고라는 게 굉장히 급박하게 이루어지거든요 이게. 근데 이런 걸 전혀 반영 안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단지 하나 운임 덤핑을 방지하기 위해서 1000불짜리 800불로 운임 덤핑 치지 말라는 거지. 그런 내용입니다. 1000불이 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래 제대로 안 하면은 지금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지정해가지고 제 신고한다는 얘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조간도 얘기했는데 수입은 지금 예외로 됐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고시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예를 들면 15일 전에 하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너무 이 해운 관행하고 안 맞으면 그럼 15일 전에 하는 거는 뭐 올 연말까지 유예한다라든지 이런 고시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겠죠. 그 법률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없이 그냥 담당자가 간담회 한다든지 뭐 하면서 그냥 뭐 아까 그 언론사에 뿌리는 보도 자료에도 그냥 수입은 유예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 되는 게 사실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뭐 다시 한번 가서 봐야 되겠지만 그 관련 고시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었어요. 봅시다. 고시를 한번 봅시다. 아까 해수부 찾은 거 있었잖아. 해양수산부 가면 이 보도자료라는 게 있더라고. 보도자료? 보도자료. 보도자료가 아니라 법령정보. 법령정보. 여기 가면 이제 법령이 다 나오잖아요, 그죠? 해양수산부령이지. 이쭉 보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게 보면 검색을 해운법 시행규칙 있잖아요, 여기 해운법 시행규칙. 요거란 말이에요. 이게 제일 이제 작은 거잖아. 아니 저기 해운법 시행규칙 말고 또 고시가 또 있지 않아요?
시행규칙 말고 고시가 있잖아요. 요거랑 관련된 고시.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과 관련돼서 고시를 한 거 예. 요거 그렇죠. 그 고시에 나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건 사업자 공모인데, 그 사업자 공모니까 그건 알고 이거 관련된 말고. 아니 이 고시가 아니고 저기 여기랑 관련된 고시 명칭이 달랐는데요. 지금 이것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지금 검색을 해버렸네. 아니 그렇게 넘어간 거야. 아니 그러면 이 고시를 보면 여기 있잖아. 이제는 왜 이렇게 됐지 또? 그 옆에 또 광고 떴어요. 그거 지워주세요. 여기에서 제가 요 고시를 이렇게 봤는데 안 보여요. 그냥 공표해야 되는 구간 뭐 이런 것들은 나와 있는데 이제 이거잖아. 여기에 보면 이게 수입을 유예한다 이런 게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공표 유예 및 신고 이렇게 여기에 보면은 이를 적용하기 위해 15일 전에 공표해야 된다 여기 있잖아. 예. 요거면 100년 될 때마다 공표해야 된다. 요만 있다니까. 근데 실제로 이미 현실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예. 그럼 여기 부칙 같은 데다가 넣어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렇죠. 요거는 올해는 예외도 한다라든지 뭐. 그러면 예외 없이 지금 가나 보네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도자료에 나왔잖아. 예외로 15일 15일은 없었지. 그러니까 15일에 아예 언급을 안 했다니까 보도자료에 지금. 보도자료에 언급을 안 하고 아예 언급을 안 했고 수입은 유예한다 이렇게 돼 있었죠. 보도자료만 가지고는 우리가 전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간 얘기로는 법률적인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수입을 안 한다는 거는 이제 간담회 같은 데서 했던 것 같더라고. 그 수입이 그래서 제외가 되게 되면 여기 보면 구조 보면은 공포 유예 및 신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저런데 조문이라든지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법 전체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칙에다가 그냥 아니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니야? 아니 조항에다가 뭐 수입은 아직까지 뭐 유예한다 뭐 이럴 수도 있고 하긴 뭐 이게 고시니까 이거는 뭐 해양수산부 장관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고시 안에서는 고시라는 게 알린다는 뜻이잖아요. 사람들이 두루두루 보게끔. 그래서 고시 안에는 관련된 내용들이 다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보도자료에서는 안 나와 있어도 고시에는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웃기는 게 보도자료에는 나와 있고 고시에는 안 나와 있고 그러면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말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내가 보기에 요 내용은 제일 정확한 것 같아. 제일 잘 나온 것 같고 논란의 여지도 없고. 왜냐하면 불공정 행위를 신고는 여기에 해라 그 얘기밖에 없으니까. 그동안 나와있던 운임 공표 자료 중에 제일 훌륭한 자료가 아닌가 이게. 논란의 여지가 없는 자료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불공정 행위를 하면 신고를 하나 돼 있는데 이건 누구나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보면은 누구나 발견하는 즉시. 그 다음에 특히 이번에 나와 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운송 계약을 할 때 요 운임 및 요금 우대 조건, 최소 운송 물량 보장, 다음에 요거 제일 중요한 요거 유류비 등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협의. 요 내용 세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장기 운송 계약, 장기 운송 계약에서 3개월 이상 운송 계약을 체결할 때 요걸 위반하면 100만 원. 그 다음에 하주들의 또 위반령은 또 이제 이런 것들을 안 한 거라든지 또 운임 그 입찰하면서 가격을 흘린다든지 뭐 그런 거, 또 특별한 이유 없이 또 안 신는다든지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장기 계약할 때 그렇다는 거죠. 사실 이런 거 많이 했거든. 조간, 운임 창불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요 내용들을 이제 법으로 좀 한번 봅시다. 법으로. 법. 이게 회원법 맞지? 회원법 시행규칙이네요. 회원법으로 가세요. 여기 보면 아유 그것도 닫고 그러지. 여기 회원법이잖아요. 예. 회원법에 가면 여기 이제 밑에 가면은 벌금 얘기가 나옵니다. 처벌 규칙 맨 뒤에 나옵니다 보통. 벌칙 여기 나오는데 2천만 원짜리인데 2천만 원짜리 이번에는 없고 예. 1,000만 원짜리 됐어요.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이하입니다. 1,000만 원 이하. 예. 여기 지금 28조부터가 지금 운임 공표 관련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가 쭉 나오는데 28조 요거 있잖아요. 28조 제7항. 예. 1,0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이게 뭐냐 그러면 28조 제7항이 뭐냐면 치장 아이고 나오네. 쏘리. 여기 이제 해양수산부 장관이 내용을 변경하거나 조정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요 내용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해수부 장관이 바꿔라 했는데 못 바꿉니다. 하면은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 내고 만다 뭐 그런 데도 많지 않나? 그 다음에 31조가 또 있어요. 예, 31조. 31조는 뭐냐면 금지행위예요. 금지행위. 아 요금을 갖다가 싸게 하고 더 받고 들어갔고. 그거. 예. 그러니까 이게 선사의 금지행위, 하주의 금지행위 있잖아요. 예. 이걸 하게 되면은 또 1,000만 원 내게 되어 있습니다. 28조 위반. 금지행위. 근데 내가 요게 좀 헷갈리더라고. 양벌규정 그래가지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러니까 대표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요 벌칙 규정을 위반하면 그 행위자, 그러니까 위반한 사람 말하겠죠. 그죠.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렇죠.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에 벌금을 과한다.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운임 신고를 안 하거나 금지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러면 그 담당자한테 벌금을 과한다 그 얘기인가요? 그렇죠. 와. 대리인, 사용인, 종업인 한테 벌금을 구할 수가 있죠. 그런데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아니한 경우 이게 듀 딜리전스를 했다면 그 직무 감독이 있어가지고 상당 주의의 의무를 다했게 되면 법인은 행위자만 처벌하고 법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사용인은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운임 공표에 대해서 담당자한테 충분히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열심히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하면 이제 그 법인이 책임을 안 지고 대표자만 책임을 갖다 지는 거고, 그죠? 또 그 개인 사업자는 책임을 안 지고 개인 사업자의 대리인만 책임을 지고. 그럼 예를 들면 하주가 운임을 지금 만드는데 선사 A하고 계속 내고 하는데 잘 안 돼. 선사 B한테 가가지고 A 그 운임을 다 받아가지고 주면서 이 운임보다 조금만 싸게 주세요. 라고 하는 순간 아까 하주의 금지 행위에 들어간 거 아니야. 그렇죠. 그 담당자가 1,000만 원을 물어야겠네. 그런데 그 하주의 회사에서 이 회원법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했고 그 담당자에게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충분히 알렸다면은 회사는 책임을 빠지고 운임을 보여준 담당자만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그렇죠. 받게 된다. 벌금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또 회사 내부적으로 또 그 직원이 그 벌금을 냈다라고 하는 회사 내부적으로 어떤 규정이라든지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회사가 일정 부분 책임져야 되는 그런 또 법리는 또 다른 법에서 있을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거고 법을 따지면은 담당자가 책임진다. 요 법 조문만 법을만 본다면 법 조문만 봤을 때 실질적으로는 회사가 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하겠죠. 그 다음에 100만 원짜리겠습니다. 100만 원짜리는 500만 원 아니고 100만 원. 그러니까 이건 1,000만 원하고 100만 원인데 100만 원은 과태료겠다. 100만 원 어디 있어요? 100만 원 어디 갔어? 없네요. 저한테 100만 원 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100만 원 나와야 되는데 2,000만 원 1,000만 원
2천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아 여기서 100만 원, 좋은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이 아니고 과태료. 그 벌금 아니고 과태료예요. 그것도 아까 28조라고 했잖아요. 네. 28조 제4항. 여기 뭐냐 그러면 이제 운임 공표하라는 얘기예요. 운임 공표하라. 그 저기 과태료랑 벌금하고 막 저기 막 자꾸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 두 개 다른 거예요. 29조의 2.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운임을 공표하는 거를 이제 위반하면은 100만 원이고, 네. 그 아까 금지 행위를 위반한 금지 행위를 하게 되면 1,000만 원 이하, 그걸 1,000만 원. 1,0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 예를 들면 장기 운송 계약할 때 세 가지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운임을 싸게 준다는 내용, 그 다음에 대신에 물량을 일정 정도 보장한다는 내용, 그 다음에 원가 상승했을 때 운임을 협의한다는 내용, 요 세 가지를 넣어야 되는데 그게 빠졌다. 그러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건 과태료고, 아까 금지행위 위반은 1,000만 원 이하 벌금. 벌금은 전과자가 되는 거지. 뭐 형사상의 죄에 해당되는 거고, 과태료는 그냥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서 보고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고를 하게 돼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거는 누구나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먼카고님, 예, 앞으로 똑바로 하십시오. 이건 누구든지. 똑바로 하십시오. 제가 눈을 부릅뜨고 눈을 부릅뜨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논란은 아니지만 조금 제가 이 포워드 업계에 또 있는 사람으로서 약간 좀 기분 나쁜 내용이 항상 이런 말이 있어. 하주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자를 포함한다.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지만 이럴 때는 하주지만 또 국제물류주선업자가 하주하고 할 때는 운송이 되잖아요. 그는 그렇지만 이 제도에서는 그렇게는 분류 구분 안 아니, 선사가 국제물류주선업자하고 계약을 할 때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하주가 되는 게 맞는데, 맞죠. 다시 국제물류주선업자가 하주와 또 운송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선사와 똑같은 입장이 되는 거잖아. 똑같은 입장이죠. 그러면 이 법을 또 적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법에서는 그렇게 그런 말이 없어.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류값이 올라가지고 예. 선사랑 포워딩은 운임을 다시 계약을 해. 다시 계약을 갖다 하죠. 예. 그런데 포워더가 하주랑 맺은 계약에 대해서는 다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 하주가 굳이. 그죠. 심지어 하주는 갑인데 예. 이게 법이 보장을 안 해주잖아. 중간에 끼어있는 포워딩은 선사한테는 운임을 올려야 되고 포워딩한테는 운임을 못 올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선사 같은 경우에는 그 운임하고 관련해 가지고 인상 요소가 있게 되면은 협상 테이블에 앉아 가지고 운임을 인상하자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데, 화주 같은 경우에는 그 규정에 적용을 갖다 받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운임에 대해 재협상하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포워더가 하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인데, 포워더가 이렇게 보면 하주고 이렇게 보면 운송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제물류주선업자도 하주랑 장기 운송 계약을 맺을 수 있잖아요. 예, 맺을 때는 그럴 경우에는 해운법 몇 조를 쓸 수 있다 이렇게 해놔야 된다. 해놓으면은 좋은데, 그런 제도를 포딩 쪽에서는 못 쓰게끔 돼 있어가지고 이제 불만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물류정책기본법을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됐느냐. 기본법 저기 물류 주선업자의 범위가 나와 있겠죠. 아까는 찾았었는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가면은 2조 정의가 쭉 나오는데 이 중에 11호가 있어요. 이렇게 국제물류주선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 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 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네. 왜 이것 때문에 하주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물류주선업의 범위가 주선업자의 개념 정의가 저거잖아요. 저희 개념 정의가. 그래서 이게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요 말 때문에 하주란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게 되면 송하인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 예, 송하인이 10%잖아요. 예, 송하인의 명의에 들어간다는 거죠. 하여튼 뭐 명확하지 않지만 명확한 요 내용. 그 다음에 여기는 해운법 가면은 해운법 2조 1항인가? 해운법 2조 여기 있네. 하주란 해상화물 운송을 위해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업에 종사하는 자와 화물의 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하주고 저렇게 해도 하주고 그렇네요. 포워더는 하주다 이 얘기인데 예. 실제로 포워더는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주랑 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또 운송이 그 되잖아요.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때는 운송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에다가 그 하나를 넣어야 되는데 그게 빠졌다. 그게 아쉽다. 왜 아무도 국제 물류 주수업 종사자를 보호하지 않는단 말인가? 불만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시간에 주제는 그게 불만이다. 그래서 운임 공표와 관련된 위반 행위가 있으면은 과태료 100만 원 이하, 금지 행위를 하거나 해양수산부 장관이 조정 변경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안 하거나 안 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그때는 문다. 벌금이다. 그런 거네요. 그다음에 요거 좀 더 요 내용 좀 보면은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덤핑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서류를 내게 돼 있잖아요. 예. 또 서류를 안 내도 또 벌금을 내게 돼 있고 다양한 벌금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찾아보기 어려운데. 이렇게 이제 한 길게 해운 운임 공표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얼마나 이게 현실성이 있는가 의문스럽고 업계 종사를 안 하니까 지금 몇 번째 이렇게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아직까지 모르겠고 그렇기도 합니다. 너무 현실을 반영 안 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난 시간 얘기했지만 운임 등필을 막겠다. 나 그 말밖에 안 떠오릅니다. 저는 뭐 현실에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잘은 모르겠고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갑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근데 지난 시간에 한번 고생해 봤잖아요. 하주의 알 권리를 절대로 보장한 게 아니다. 그 제가 기술이 떨어져가지고 하주에게 운임을 열심히 감추고 있다. 아니 근데 화주 같은 경우에는 운임 공표한 게 있으니까 그 운임대로 잘 줘봐봐 그렇게 여기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강구하고 있는 ratehowmuch.com에 가면 운임 공표한 내용을 쉽게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서 다 되는 거예요? 운임 공표제에서 공표된 지금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화물 종류에 대해서는 못하고 그냥 일반 화물만 나올 수 있는데 진척이 조금 되고 계시네요. 그것만이라도 어디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더 또 기술 개발해 가지고 운임 공표 내용 전부 다 검색할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